안녕하세요. 이난나입니다. 이제 설날이 바로 내일이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26년 2월 16일 월요일이에요. 빨간 날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저는 집에서 푹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제가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연애 특강 가져왔습니다. 예. 뭐 최근에 헤어진 사람이 무슨 연애 특강이야 하는데 저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근데 딱히 요새 마음 가는 사람도 없고 해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연애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리, 성관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제 순서는요, 요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 보는 거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셨다가 화면 다 읽어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 영상 길이가 좀 많이 긴 편으로 끝까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집안일 하면서 그냥 틀어 놓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애 이야기 할 때 화면에 보이다시피 첫 번째로 청결 유지를 적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얼만큼 꼼꼼하게 닦으십니까? 보통 밖에서 키스를 하게 됐을 때 이미 음식물을 섭취하고 술도 마시고 어떤 분은 토까지 하고 난 상태에서 입안을 가글 했지만 토맛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휴대용, 일회용으로 포장된 가글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상시 준비하기, 콘돔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것처럼 가글인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준비해 주면 좋고요. 일단 고춧가루 정말 우리 한국 음식에서 고춧가루가 빠지질 않습니다. 고춧가루 묻은 입술로 그리고 고춧가루가 낀 치아 사이로 딥키스 막 혀로 쎄쎄쎄 하거나 키스하거나 이건 진짜 하지 말자고요. 진짜 이거는 에바야. 그래서 정말 가그린 꼼꼼하게 하고 혓바닥도 굉장히 잘 닦으셔야 합니다. 혓바닥을 의외로 잘 안 닦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양치를 할 때는 혓바닥도 닦고요. 혀천장도 닦는 겁니다. 아시겠죠? 혓바닥은 진짜 내가 막 오늘 오럴을 할 거야 또는 키스를 딥키스를 진하게 할 거야 하면 혓바닥 진짜 열심히 벅벅벅벅 닦으셔야 돼요. 특히 그 혓바닥 앞에만 닦는 게 아니라 살짝 토할 듯 말 듯 안쪽 혓바닥까지 꼼꼼하게 닦아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냄새 나고요. 혓바닥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음식물이 낄 수가 있어요. 키스하다가 갑자기 고춧가루가 씹혔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혓바닥 잘 닦으시고 그리고 성관계 하시기 전후로 샤워하는 건 정말 필수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때가 그리고 땀까지 다 절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하시기 전에 위생사 한번 샤워를 좀 해 주시고 소변도 보시고요. 특히 성관계 끝나고 나서 여자분들은 샤워할 때 꼭 소변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행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여자분들 성관계하고 나서 밑에가 방광염이 걸렸어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또는 허니문 여행 갔다가 허니문 방광염이라는 것도 진짜 그 이름이 있을 정도로 여자분들은 감염에 좀 더 취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샤워하시면서 소변도 꼭 보세요. 그리고 소중히 제발 꼼꼼하게 닦으라고 제가 밑줄을 쳐 놨는데요. 소중히 좀 잘 닦으셔야 돼요. 특히 남자 성기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져 있잖아요. 네, 좀 폭염수술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에 따라서 닦는 타입이 다르기는 하지만 안쪽까지 그 주름 안쪽 그러니까 잡아서 당겼을 때 살짝 물주머니처럼 생기는 폭영이 굉장히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안쪽까지 잘 꼼꼼하게 닦아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성기를 닦으실 때 페니스만 닦고 브라를 안 닦으시더라고요. 에이 더러워.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브랄도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네, 고안 잘 닦으세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랑이 생겨요. 이제 소음순은 잘 당연히 닦으셔야 되고 소음순도 주름이 있으니까요. 소음순 잘 닦으시고 그리고 질 입구 부분 있잖아요. 그 아랫부분에 소변을 보고 밑에 살짝 남는다든가 휴지에 뭉텅이가 남아 있다든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넣고 안을 닦으라는 게 아니라 입구 부분을 꼼꼼하게 잘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럴 섹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안 닦은 상태에서 키스를 했을 때 쿰쿰하고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관계하시기 전후에 불쾌감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불쾌하지 않도록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성관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좀 씻으세요. 특히 귀 뒤는 닦아야 되는 거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겨드랑이, 특히 겨드랑이 털 있으신 분들 계시죠? 예, 조금 빨래하듯이 벅벅벅벅 닦으시고요. 목 뒤가 특히 살이 찌신 분들은 목 뒤에 살짝 때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름에 그냥 지하철 탈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기는 한데요. 목 뒤, 특히 남자분들 와이셔츠 자주 입으시는 분들 목 뒤 잘 닦아 주시고 혓바닥 제발 꼭 닦으시고요. 엉덩이 골, 네. 남자분들은 고환 있는 쪽 해서 엉덩이 골 닦는 게 쉬운데 여자분들은 의외로 바로 성기 바로 뒤로 항문이 있다 보니까 닦다가 이제 손톱이 긁힌다든가 치질이 있다든가 치액이 있다든가 하신 경우 아프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난 꼭 해야 되겠다. 나 치질이 있고 찢어졌지만 성관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뒷부분 조금 따갑지만 좀 닦으세요. 왜냐면 그 찢어진 사이에 또는 그 항문의 주름주름 사이에 뭐가 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항문 쪽도 꼼꼼하게 잘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샤워 후에 바디로션은 바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내 몸에서 뭐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거나 또는 코튼 향이 나면은 좋아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고 빨고 하실 건데 몸에다가 바디로션을 듬뿍 발랐어. 야, 이거는 빨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애무를 해야 되는데 온몸에다 막 치덕치덕 바르고 있으면은 애무를 어떻게 해 줘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평상시에 로션 많이 바르시겠지만은 성관계하기 직후에는 그러니까 직전에는 바르지 마시고요. 끝난 다음에 보습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하고 나서 씻고 나왔는데 아침에 또 모닝 섹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은 좀 몸에다가 뭐 바르지 마세요. 우리가 키스를 할 때 립스틱을 먹거나 틴트를 먹거나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몸에 바르게 되면은 혓바닥으로 계속 핥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애무를 할 때 몸에다가 뭐 바르면 너무 힘듭니다. 쓴맛 나고 맛없고 그냥 이제 퇴퇴퇴퇴 하고 싶은 그냥 아시죠? 예. 그러니까 뭐 바르지 말기.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샤워할 때 민트 계열 제품 쓰지 마세요.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아무리 씻어도요. 그 민트의 잔향이 남아요. 그래서 쓴맛 나요. 제발 오럴 섹스를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받는 거 하는 거 둘 다 좋아 또는 나는 평상시에 쿨링 샴푸를 쓴다든가 시원한 느낌이 나는 민트 또는 유칼립투스 계열의 바디워시를 쓰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제발 섹스하기 전에만 좀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상대방 힘들게 만듭니까? 쓴맛 난다니까? 역겹다니까요? 하지 마시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쓰시는 청결제들이 대부분이 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관계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그거 시원하기만 한 것뿐이지 민트 계열 쓴다고 해서 갑자기 소독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거면 그냥 성기에다가 소독제를 뿌리지. 뭐하러 민트를 뿌리고 자빠졌습니까?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앞에서 청결 유지하고 바디로션도 안 발랐고요. 민트 계열 사용도 안 했어요. 그럼 네 번째로 애무하기 전에 분위기를 만들면 됩니다. 물론 침대 위에 누워서 같이 야동을 본다던가, 야한 만화를 본다던가, 야한 영화 이야기를 한다던가, 우리가 이렇게 워밍업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자기야 오늘 너무 예뻐, 오늘 너무 섹시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는 꼭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분위기라는 게 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분위기잖아요. 그냥 눈빛으로 그냥 "난 너를 원해."라든가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키스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셔야지 "내가 오늘 너 홍콩 보내줄게." 이런 귀지 같은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안 돼. 성관계를 할 때 분위기를 만들 때는 절대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물론 뭐 그런 특이 취향이신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싫어합니다. 대부분이 성관계 전에 입 터는 걸 싫어해요. 끝나고 나서도 입 터는 걸 싫어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는요 무조건 분위기입니다. 이거 분위기가 초반에 깨지면은 그냥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얄짤 없어요. 그냥 끝이야. 네버 엔딩 스토리. 다시는 여러분들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네버 엔딩 스토리.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애매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게 헤어질 때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불만족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자가 불만족해서 여자가 반응이 좋지가 않으니까요. 남자도 불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여자가 반응이 없잖아. 근데 남자가 막 분위기 띄우려고 노력을 해. 그런다고 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쥐뿔, 개뿔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분위기 처음부터 정말 정말 잘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면 마무리가 잘 되기랑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부터 잘하세요. 네. 그러면 다섯 번째, 섹스는 기세입니다. 이 이야기가 4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섹스가 왜 기세냐? 칭찬하면서 우쭈쭈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세로 몰아붙이세요. 내가 그러니까 몰아붙이라고 했더니만 막 교류 감정 같은 거 주고받지도 않고 그냥 냅다 들이받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얘기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 만들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분위기를 만들면요. 나 이거 좋아해." 또는 "이거 싫어해." 남자 여자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걸 바탕으로 기세를 펼치라고. 그래서 말 많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은 사람도 있고요. 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맞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옷 입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옷 다 벗고 해야 되고 불 켜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불 끄고 하는 게 좋고 나는 살색 스타킹이 좋고 나는 검정 스타킹이 좋고 발가락에 페디큐어가 한 게 좋아서 또는 손톱에 매니큐어 칠한 게 좋고 의상 같은 게 보일 듯 말 듯 시스루를 좋아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쵸? 사람마다 취향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취향 따라서 상대방 취향, 내 취향을 적절하게 잘 조합하셔서 합의점을 찾으셔 가지고 기세 있게 하시라고요. 당당하게 박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빨아서 좀 행복하게 서로 잘 즐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can do it이에요.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못할까? 근데 저는 이제 못해 먹겠어요. 너무 힘들어.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정말 너무 힘들다. 자, 여섯 번째, 나이 차이 나는 커플입니다. 주로 연상 연하가 많아요. 옛날에는 나이 많은 남자와 어린 여자들이었는데요. 요새는 어린 여자들이 아니라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 이런 식으로도 연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남자분들의 정신 연령이 여자보다 좀 몇 살 낮은 것 같아요. 심하게는
몇십 살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상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나이 많은 남자친구도 만나 봤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이값 못하는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좀 일찍부터 눈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예민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민감하고. 근데 이런 차이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나이 많은 남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개저씨 그냥 입으로 개 똥 싸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유튜브 영상들 진짜 많아요. 정말 하등 쓸모없어. 쓰잘데기 없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깔끔 담백하게 가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 나이가 어린 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우리 늙었잖아요. 그쵸?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면 일부러 젊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가끔 그럴 수는 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얼굴에 주름 자글자글하고 늙어 보이는데 옷은 막 캐주얼하고 뭐 펑키하고 막 너무 심하게 젊게도 아니야. 그냥 10 대들 패션을 입으시면은 노망난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나이가 40 대, 50 대, 60 대, 70대 되시는데 옷을 10 대, 20 대처럼 입으면은 어디 아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막 진짜 40 대, 50 대가 10 대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면은 "와 씨발 존나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솔직히 99%는 안 어울려요. 자기 나이에 맞춰서, 자기 얼굴에 맞춰서, 자기 체형 스타일에 맞춰서 입는 거지, 옷을 그냥 어린 여자애 만나니까, 어린 남자애 만나니까 젊게 입어야지 이게 되겠냐고요. 진짜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데 애쓰지 말고 본인 스타일대로 입되 애인한테 열심히 돈 쓰세요. 열심히 가꾸고 애인을 오히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꾸며 주고 그래야지 살짝 나이대가 맞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일곱 번째, 연애는 여자가 갑입니다. 8 번에서 이 남자가 갑일 때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설명해 드릴 거니까 7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연애에서 여자 갑은요, 왜냐면 남자들은 결국엔 섹스가 목적이잖아. 그쵸? 결혼 빼고는 남자들은요, 진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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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더라고. 내가 이제 31죠. 이제 곧 있으면 32이 되는데, 진짜 남자는 여자 없으면 인생을 못 사나 봐. 여자, 여자, 여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 여자분들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들 유튜브나 SNS 보면은 남자에게 사랑받는 법, 오래 만나는 법,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가 싫어하는 행동,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 패션 스타일, 화장, 이런 거 검색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또 심지어 옛날에는 책으로 요저숙녀 되는 방법 뭐 이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거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런 글을 올리는 거는요, 그냥 같은 이제 쉰내나는 개저씨가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목만 보고 걸러요. 보지 말고요. 나이 또래 만나면서 맞춰 가세요. 또는 나이 차이가 좀 나도 괜찮으니까 맞출 수 있는 사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나이 많은 남자는 꼭 젊은 여자를 만나면서 막 다 여자가 맞춰주고 고분고분하게 말 들어주고 순종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순수하기를 바래. 진짜 제가 상담 일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연애도 하고 주변 연애 상담도 하고 하는 거 막 보면요, 이런 남자들 나이 많은데 여자가 다 해 주길 바라는 금수만도 못한 새끼들 진짜 존나 찌질하고 없어 보여요. 특히 밥 해 주는 거, 빨래, 언제까지 엄마가 해 주고 있는 거를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부모님 곁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취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40 대까지 나이를 먹고도 결혼도 못하고 정신도 못 차렸지.
근데 또 이런 분들 결혼해 가지고 바람피다 이혼 당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여자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어요. 또는 그냥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어요. 또는 그냥 내가 세컨 하기로 했어요. 또는 내가 퍼스트인데 세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든 결혼 상대를 만나든 뭐든 간에요. 일단 연애에서는 여자가 갑입니다. 근데 대신에 남자들 아주 쉬워요. 그냥 우리 이런 말로 먹버라고 하잖아요. 먹고 버린다고. 그러니까 남자분들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기.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얘하고는 그냥 한 번쯤 하고 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따먹고 버리세요, 여자분들. 오케이? 그럼 여덟 번째, 남자가 갑일 때입니다. 사실 남자가 갑일 때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적어 놨죠. 거의 해당 안 되니까 착하게 사시라고. 일단 첫 번째, 사이즈가 대물이거나 평균 이상 사이즈 커야 합니다. 섹스 잘해야 돼요. 두 번째, 애무 잘해야 됩니다. 삽입하기 전에 준비 운동 길게. 내가 진짜 상담하고 내 연애 경험상 자기 애무 오랫동안 해 놓고서 애무 제대로 하는 새끼 본 적이 없어. 딱 한 놈, 한 놈, 두 놈밖에 본 적이 없어. 심지어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예? 5 분이요? 5 분이요?" 애무하는데 그 뭐 그냥 뭐 가슴, 허리, 다리, 발 뭐 이게 끝이에요? 나는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돈 많아서 더치페이 안 함. 이거는 돈이 많아서 더치페이 안 하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더치페이 할 수 있지. 둘 다 학생이고 둘 다 직장인 똑같이 월급도 비슷하고 용돈 받는 것도 비슷하고 생활 수준 비슷하면은 더치페이 할 수 있지. 근데 솔직히 아니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아니 인간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나이가 많은 인간이 더 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회사 생활하면서 후배한테 얻어먹어? 안 쪽팔려? 안 창피해요? 그거 회사에 소문나 봐. "저 새끼 거지 새끼인가 봐." 하고 욕이나 쳐먹지. 근데 왜 연애를 하면서 어린 여자를 만나면서 더치페이를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나이 많은 남자 안 만났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만나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어린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뭐 어린 여자 후배든 남자 후배든 뭐 어린 애인을 만나든 사촌 동생을 만나든 밥을 사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이래요. 연장자가 그러니까 손윗 사람이 손아래 사람한테 챙겨주는 거는 너무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에선 당연합니다. 물론 후배가 막 로또 1등 당첨됐어. 나보다 돈이 많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사주세요." 해야지. 근데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뭐 그만큼 뭐 모아놓은 돈은 있으실 거 아니야. 없어? 네. 열심히 삽시다. 자, 네 번째, 체격도 좋을 때 체격 좋아야 합니다. 대물이고 평균 이상이고 애무 잘하고 돈 많고 더치페이 잘하는데 얼굴이 빠았어. 체격이 멸치 새끼야. 솔직히 꼴립니까? 안 꼴립니까? 안 꼴립니다. 돈 때문에 비위 상하지만은 참을 수 있어. 정말 비위가 강한 나는 업소녀분들, 업소 남녀분들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격이 정말 좋을 때, 성격도 매너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왔을 때 제일 좋은 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격이에요. 성격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성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원나잇하고 말 거면 인성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가볍게 노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인성 많이 보세요. 착하게 사시고요. 특히 남자분들 내가 진짜 알파 메일이 아니다 하면은 그냥 인성 좀 착하게 좀 살자. 아니면 그냥 당신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법률 학원을 다녔다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분한테도 교육을 받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 변호사분께서 친구가 이혼 전문 변호사래요. 근데 조건 따져서 결혼한 사람들 정말 이혼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조건을 따지게 되면은 그 조건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는 이상 조건이 하나라도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은 1 개, 2 개, 3개 쓰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볼 게 없어. 그럼 이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성격을 진짜 잘 보시라고. 인성을 봐야 된다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지만 뭐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불법적인 일을 했어. 그래서 인성이 개판 났었네? 그러면 같이 연대 책임으로 부부라고 한다면 혹시 도와준 거 아닙니까? 동범 아닙니까? 하고 혼날 수 있는 거고 큰일 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 인성은 좋지만 좀 힘들어. 그렇더라도 인성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늘 미래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인성 좋은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요, 시간 지나면 네, 행복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영상 찍다 보니까 어느새 25 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들 네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안전하고 행복하고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성관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새해 네 음력으로 1월 1 일이 되네요. 여러분들 떡국 맛있게 많이 드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